하게 될 주제는 근대예술과 정신입니다. 근대, 모던 혹은 근대성 모더니티 혹은 근대적인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그 라틴어 형용사 모데르누스와 부사 모도 이걸 보면 지금, 현재, 오늘 이라는 것을 지칭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의미를 넓히면 새롭고 젊고 유행적이고 또 전위적이고 실험적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미래적인 것, 이런 것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시대사적으로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있었고요. 철학적으로는 계몽주의가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모더니티 개념 아래 계몽주의, 산업화, 대량 생산, 또 도시화, 부르주아, 또 노동자 계층이 사회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긴밀하게 결합한 채 상생적으로 작동하면서 발전하게 되죠. 프랑스 혁명을 기준으로 보면 그 이전 초기 근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넓게 보면 1500년에서 1789년 약 300년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 100년, 1800년부터 1900년까지 100년을 클래시컬 모더니티, 고전적 근대죠. 본성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인권, 계약론, 또 민주주의, 헌법, 정치 체제에 대한 구상뿐만 아니라 악, 현실, 폭력, 그리고 전쟁, 갈등에 대한 관점도 논리적으로 매우 정교화됩니다. 그에 반해서 후기 근대, 레이트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은 1900년부터 짧게는 1945년 2차 세계대전까지요. 후기 근대라고 하지만 길게는 정보혁명이 시작되는 1970년대 아니면 동국 공산주의 현실사회주의 있죠. 그게 붕괴하는 1989년까지를 지칭합니다. 또 다른 명칭으로 후기 산업사회나 후기 자본주의 사회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도 하죠. 근대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시대사적 반성이 근대적 가치를 지탱하는 이성을 비판하고 역사의 발전이나 낙관주의를 불신합니다. 1900년대 이후에 미에 대한 관점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영원하고 이상적인 미는 없게 됩니다. 아름다움은 더 이상 선험적이고 초월적인 이런 질서 속에서 발견될 수 없기 때문이죠. 자연도 이상화되지 않고요. 그래서 탈신화와 탈마법화된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육체나 경험에 대한 주목도 이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막스 플랑크의 양자 이론이나 프로이트의 이 꿈의 해석,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이 크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카프카나 제임스 조이스, 로버트 무질이나 헤르만 프로, 그다음 버지니아 울프 같은 소설에서 보면 주관화하고 심리화하고 내면화하는 경향도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현대 회화의 그 반사실화, 반모사적인, 반모방적인 또 추상화하는 경향들하고 사실은 일치하죠. 모더니즘 이후에 우리는 정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되풀이되는 좌절을 겪었습니다. 20세기 초에 나치즘의 역사, 이런 것들은 그런 역사적인 파국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유나 평등이나 이성, 또 정의, 발전, 개혁, 진보 같은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노베르트 볼츠는 근대성이라는 것은 유토피아이자 악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현실에 대항하는 예술의 저항 잠재력은 있는가라고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1850년대 이후에 수많은 예술 작품이 있고 예술의 장르가 있습니다. 각 장르마다 한두 사람만 뽑아서, 한두 작품을 뽑아서 그 문제의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질의 특성 없는 인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울리히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군 입대를 합니다. 권력이나 명예나 영웅주의에 사로잡혀 있기는 하지만 염증을 느끼고 제대를 합니다. 그리고 기술학교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를 사로잡는 것은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겁니다. 기계학교에 들어갔을 때 울리히는 처음 열병에 사로잡혔다. 새로운 터빈 발전기나 전기 피스톤의 각 부분이 움직이는 것을 본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벨베데레의 아폴론 신전을 보겠는가? 선악이 항수가 아니라 기능 가치에 불과하다면 또 선함이
역사적 상황에 달려 있고 인간의 선함도 상황 특성을 평가하는 심리 기술적 능란함에 달려 있다면 성과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천년전의 말이 누구를 사로잡겠는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계는 우스꽝스러울 뿐이다. 인간은 인간에 대한 모든 관계는 비실용적이고 그 방법에서 아주 비경제적이고 부정확하다. 아주 뛰어난 통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움은 아주 좋지만 나의 아름다움인가? 또 내가 배워 익히는 진리는 나의 진리인가? 이 불신 속에서 감지되는 것은 삶의 이미 끝난 분류이고 형식들이며 여러 세대에 걸쳐 미리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 세계를 완결된 것으로 여기는 것은 편안하고 든든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자기 나름으로 살려는 사람에게는 깊고 그늘진 불편함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순간 그는 특성 없는 인간이기를 바랐다. 소설 제목 특성 없는 인간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원리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의 대부분의 사물들, 인간을 포함해서 현실을 포함해서 세계나 자연의 많은 것들은 적어도 절대적인 항구적인 의미에서의 속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현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무질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현실을 고안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화 사축으로 보면 가장 자주 이야기되는 것은 말할 것 없이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형태라든가 사람의 표정이라든가 팔, 다리, 모습이라든가 몸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잘려져 있습니다. 오른편에 이 사람을 보면 얼굴은 검은 이렇게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이렇게 딱딱하고 굳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정면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보면서 이것은 옆에서 비춘 것이죠. 그래서 다 원근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나 사람의 모습이나 다리, 몸의 그 팔다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기존의 예술처럼 있는 그대로 모사하거나 모방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과격하게 형태를 비틀고 단절화시키고 자르고 왜곡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들은 전통 회화의 모방 원칙이 있죠. 미메시스 원칙을 부정하죠. 이런 혁신적 태도는 사실은 복잡하고 모순된 현실에 대한 보다 리얼한, 보다 현실적인 자각의 결과죠. 이런 리얼리즘 속에서 대상은 추상화, 양식화됩니다. 추상성의 이런 현대적 원칙은 양식적 불일치, 모순, 왜곡, 파편, 단절 이 개념들은 그 자체로 현대적 삶의 이런 시각적인 경험적인 파편화 이런 것들, 균열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불안하고 그 소외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랑쿠시의 조각품도 뭐 시기마다 너무나 다양하게 있지만 그 하나를 꼽는다면 새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여기에는 새의 머리라든가 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새의 이런 개별적인 몸의 어떤 일부보다는 브랑쿠시에게는 새가 날개짓을 통해서 비상하는 그 움직임 이것이야말로 새의 엑기스이고 근본 형태다, 에센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브랑쿠시의 조각품은요, 사물의 기본 형태로 환원된 형식을 지니는데요. 추상화도 같은 개념이죠. 이를테면 세상의 시작을 진료적으로 나타낼 때 상징의 모습은 계란 형태를 띠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추상화나 환원, 단순화, 근본화는 사실 의미론적으로 상통합니다. 이 브랑쿠시 조각의 핵심은요, 사물의 기하학적 단순화입니다. 그래서 브랑쿠시 조각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현실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이미지, 진필트로 만든다는 것이죠. 이때 진료는 완전한 추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부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추상이 곧 모더니즘이 추구한 해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베를린 문화포럼과 관련해서 제가 건축물을 두세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입니다. 이건 1990년대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문화포럼 광장이 있고요. 베를린 필 건물이 있고 베를린 실내악당 건물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 이 정사각형의 노예 나치오날 갈레리, 그다음 여기 오른쪽에 보면 베를린 도서관입니다. 그 왼쪽에 베를린 필 건물
말하자면 본 콘서트장이고요. 그 다음 한 20년 뒤에 지은 신리학당 건물입니다. 예, 신리학당 건물입니다. 신리학당 건물 위에 천막 형태로 되어 있죠. 사실 여기에는 엄청난 그런 음향학적인 문제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건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오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를린 필의 건물이 기본적으로 오각형입니다. 얼핏 보면 여기에 대칭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왼편 좌석과 오른편 좌석이 같죠. 그러나 여기 그 위층을 보면 여기와 여기는 다릅니다. 여기 아마 오르간 설치 때문이겠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대를 건물의 중심에 놓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좌우 대칭이면서 비대칭적이고 또 여기 이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좌우로 돌면서 계단식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를린 필의 건물은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차근차근 쌓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베를린 필 건축은 마치 경사면에 들어서 있는 포도밭처럼 나는 그렇게 설계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심에 연단, 무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음악을 공간의 중심에 둔다는 것이겠죠. 연주장은 기하학적으로 매우 복잡하면서도 풍요롭고 풍요로운 외관을 띠면서도 좌석과 좌석이 서로 이래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투과적인데요. 투과적인 좌석 배치 덕분에 조화로운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밖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점진적으로 축소됩니다. 그래서 공간 구성이나 건물의 리듬은 이런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도록 했습니다. 베를린 필 건물과 또 신리학당 건물은 오각형, 육각형 무대인데요. 어떻든 이 무대를 설계할 때 핵심은 각 관람객이 무대를 바라볼 때 서로 방해가 안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서로 친밀하고 음향학적으로 서로 잘 들리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디서나 잘 보이고 잘 들을 수 있는 공간이죠. 이런 요구에 맞게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샤론의 어떤 올바른 건축 개념이었고 인간적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간, 기능, 재료, 형식, 척도가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연결되기를 바랬죠. 각각의 자리는 위치와 영역, 블록에 따라서 물 흐르는 듯이 이어져 있습니다. 공간 배치에서의 서로 다른 느낌과 시각의 경험은 사실은 새로운 현실 경험이고 새로운 공동체적인 삶의 가능성에 대한 연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연단과 객석 사이의 분리를 지향한 이런 배치는 사실 예술적 향유의 사회적 유익에 서열화를 없애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 예술 향유의 민주화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 샤론이 중시한 것은 형식이나 기하학적 형태 혹은 심미적인 것 자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한 유기적인 조화였고 이런 조화 속에 살아가는 인간 삶의 가능성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샤론은 1910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독립적인 건축가라면 센세이션이 아니라 성찰, 레플렉션에 따라야 한다.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근대의 기획 이후에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저는 만인의 독자성, 사랑의 동력학, 그 변증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세 가지 차원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심미적 경험, 심미적 차원에 축약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말하자면 어제나 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저곳이 아니라 여기에서 현존적인 순간은 예술 경험에서 아주 중요하죠. 둘째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시작하고 우리 이전에 나로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집단이 아니라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인이 주체가 되는 것. 이 예술의 질적 변별성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세 번째는 주어진 본성 속에서 이 본성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단히 양육과 연마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해가는 것. 이 심미적인 교양 교육론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외재적인 요구, 규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동의한 내면의 절실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이런 자기 변형이 공동체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 그런 길과 방법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 그것이 심미적인 것의 성찰적 잠재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묻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녕 다른 현실, 다른 시간은 가능한가? 이런 물음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이 글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예술 언어, 새로운 심미적 사유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